안녕하세요. 경비취업센터입니다. 오늘은 연말연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말연시에 그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동이 있는 달이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조금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이제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꼭 사직서 쓰실 때는 뭐 개인 사정인지 계약 만료인지 권고사직인지 사직 사유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명확하게 쓰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비회사가 바뀐다고 해서 12월 31일부로 경비회사가 바뀐다고 해서 경비원이 전부 다 그만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경비회사가 바뀌어도 새로 바뀐 경비회사가 관리소장이라든가 동대표들하고 얘기를 해서 뭐 일정 인원을 놔두든가 아니면 전원을 놔두든가 이래지, 경비회사가 바뀐다고 뭐 경비가 다 바뀔 거라는 걱정을 하시는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쩌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에 있는 경비분들이 하도 일을 못해서 이제 아주 벼르고 있다가 그냥 요번에 계약 바뀔 때 뭐 다 인원을 교체한다는 거를 보긴 보는데 상당히 드문 경우죠. 그래서 지금 회사가 재계약을 해서 내년에 또 1년 더 계약을 할 확률도 많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경비회사가 바뀌더라도 내가 그전에 꾸준하게 내 할 일을 하신 분들은 재계약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내년에 계약을 쓸 때 항상 지금 있는 회사가 재계약을 하더라도 1월 1일부로 계약서를 항상 거의가 다시 써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급여가 5%가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5%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급여 인상을 100% 해주거나, 급여 인상을 해준다는 거는 200만 원 받던 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5%면 210만 원을 받아야 맞는 거죠. 그런데 많은 단지가 또 그거만큼 돈을 안 올려주는 단지가 있고, 대신에 그 돈 금액만큼 시간을 환산을 해서 경비원 휴게 시간을 늘려주는 단지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전혀 급여 변동이 없진 않고 뭐 몇만 원, 10만 원 올라갈 게 뭐 2만 원이 올라간다든가 5만 원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1월 1일 날 항상 어디든지 신규 단지든지 뭐 기존 단지든지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근로계약을 새로 씁니다. 어느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나 몇 달 전에 근로계약을 썼는데 왜 또 쓰냐, 나를 뭐 자르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고요. 단순히 근로임금, 최저임금 변동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2월 달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12월 달에 입사할 때 분명히 근로계약서 썼는데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막 뭐 잘못된 거라고 막 따지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니고요. 최저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계약서 다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급여가 인상한다든가 이제 휴게 시간이 증가한다든가 거기에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올해보다 5%가 인상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지금까지 이제 직영이로 하는 현장, 그러니까 내가 용역회사하고 경비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안 하고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 빌딩, 뭐 공장 이런데 그 회사 직영으로 이 신입 경비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신인 교육을 안 받아도 됐어요. 또 기존에 받으신 분들도 경찰청에 이분이 경비를 하신다는 게 직영은 명부가 올라가 있질 않아요. 무슨 이게 부작용이 생기냐면
제가 경비원 신인 교육을 몇 년 전에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경이로 근무를 하시다가 한 3년이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만두시고 다시 또 일반 아파트로 경비를 갔는데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통보를 받아요. 이분은 이제 펄펄 뛰겠죠. 내가 왜 자격이 없냐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지경이로 근무하시던 분은 경찰청에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알고 있기는 당신은 그동안 경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모르고 그냥 무심결에 넘어갔다가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신인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지경이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확인하셨다가 입사할 때 제 신인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하지만 올 2021년 10월부터는 지경도 경찰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요거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 항상 12월 말에 그만둘 때 되면은 조금 작은 소동들이 일어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가래냐, 저 경비회사가 날 자르려고 그랬나, 별의별 얘기들 다 하시는데, 이 경비원을 재임용을 안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면, 경비회사하고 안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주민 중에 누구하고 또 이렇게 안 맞는 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동대표, 소장, 여러 인맥 관계가 얽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꼭 트러블 일으킬 거 없이 그냥 만약에 내가 재계약 임용에 탈락을 하면 빨리 또 다른 데를 알아보시는 게 낫지, 거기서 노동부를 가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코 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제가 봐요. 그래서 꼭 여러분 중에 탈락하는 분이 나빠서 탈락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지 사정이 있어요. 또 이제 인원을 축소하는 단지가 또 있어요. 자꾸만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제 부담이니까 인원을 축소하다 보면 이제 20명에 있는 인원을 5명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줄이는 거를 첫 번째는 일을 못하는 분이겠죠. 저분 몇 분이 지금 유별나게 일을 못한다 그러면 그분을 탈락시키겠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사람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나이 순으로 줄이더라고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그분은 또 반발을 하겠죠. 나는 일을 열심히 했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만두느냐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항력적인 거고요. 그냥 거기에 따르시는 게 제일 편안하다고 봐요. 그래서 연말연시에 통상 보면은 이제 내가 그만둘 것 같다, 잘릴 것 같다 이러면서 막 미리 알아보시는 분이 있는데 경솔하게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또 최종적인 거는 아마 12월 25일경 돼야 거치가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휩쓸려서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냥 차분하게 계시다가 내가 나가시게 되면 나가고, 또 있게 되면 또 지금 기존 회사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근로계약을 쓸 테고요. 또 제3자 회사가 들어와도 거기도 근로계약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건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퇴직금이 끊길 수가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 내가 A라는 회사하고 3월 달에 근로계약을 써서 왔다가 12월에 B라는 회사가 내가 이 아파트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비회사만 바뀐 거죠. A 회사가 한 10달 했다가 B 회사로 넘어가면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한 회사에서 경비회사가 바뀌게 돼도 연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다시 정확히 알아보시면 되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퇴직금의 경력이 단절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확한 거는 그 단지에다 물어보시면 정확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연말연시에 조금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신규로 단지를 들어가실 때, 1월 1일부터 근무를 해서 2020년 12월 31일 그 18시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데, A조는 1월 1일 날 06시에 투입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B조 같은 경우가 이제 1월 2일 날 투입을 하게 되면 이건 365일에서 하루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통상 2021년 12월 31일 18시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런 분들은 1월 1일 날 입사가 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영역업법상 1월 1일 06시부터 그 해 12월 31일 18시까지가 영역 계약 기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2월 31일 날 근무를 아침 6시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라면 1월 1일 날 아침 06시까지 근무를 하셔서 퇴근을 하시면 되지만, 내가 여길 그만둘 분들은 12월 31일 날 오후 6시까지 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예전에 경험상으로 보면 불가피하게 1월 1일 날까지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그만두는 건 맞는데 12월 31일 날 그만두기 안 하고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면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서 그 몇 시간치 임금을 대근비를 지급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돈을 받는 게 맞고요. 정식 명칭은 근무 시간은 12월 31일 18시에 짐을 싸서 초소를 떠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말에 뭐 크게 동요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현장이 끝나도 뭐 또 제3의 회사가 들어와도 내가 다시 근무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막 지금부터 전화가 와요. 12월 초부터 내가 여기 뭐 그만둘 것 같다 그랬는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둔 데는 통보받은 것도 확정도 없는데 그렇게 막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좀 계시다가 25일경에 내 거취를 취해서 그때 직장을 알아봐도 늦지가 않으니까요. 차분하게 근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연시에도 동요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근무하시고, 그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해서 여기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테니까는 차분하게 근무하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